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KBN 뉴스 주간 브리핑입니다. 지난 29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상하원 합동 연설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예상했던 대로 연설엔 끝내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사과는 없었는데요. 물론 전쟁에 대한 사과의 뜻을 밝히고 전쟁 당시 사망한 미국인들에게 애도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언급은 끝내 하지 않았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오늘 일본 총리로는 처음으로 미국의 상하원 합동연설을 갖고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사망한 미국인들에게 애도를 표명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희망의 동맹이라는 제목으로 약 45분 동안 진행된 영어 연설에서 역사는 가혹하다고 선언하며 나는 일본 정부와 일본 국민을 대신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사망한 모든 미국인에게 내 영구적인 애도를 매우 정중하게 표명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용수 할머니 한국에서 모셨는데 그분을 제가 모시고서 연설장에 들어갔었어요. 사실 일본 사람다운 연설했죠. 마치 동생이 형님네 나라에 와가지고 뭐뭐뭐 할 거다, 할 수 있다, 했다 자랑하는 것 같처럼 그런 그 스타일로다가 연설을 했고요. 미국이 원하는 것에 맞추려고 굉장히 노력한 흔적이 보이는 거죠. 그러나 핵심 표현인 식민 지배와 침략 등의 표현이나 분명한 사죄 언급을 하지 않은 데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아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요구해온 주변국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한편 오늘 같은 시간 연방의사당 앞에서는 뉴욕, 뉴저지를 비롯한 미국 각지에서 모인 한인 등 300여 명이 아베 총리의 의회 연설을 규탄하고 사과를 촉구하는 시위를 가졌습니다. 아침에 뉴욕, 뉴저지에서 그 차가 2대 각각 한 대씩에서 그 100명이 이 의사당 앞서 내려왔습니다. 왔을 때 이쪽 그 버지니아 인근에 있는 한인들, 그다음에 중국계, 대만계, 그 다른 여타의 그 필리핀이나 이런 심지어는 일본계 사람들도 여기에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300명이 넘는 인원들이 여기서 시위를 했고, 또 국제 엠네스티의 쿠마 사무총장부터 시작해서 여러 기관들의 대표들이 아베가 과거사 문제를 명확하게 하지 않고 사과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규탄 대회를 했습니다. 시위 현장에는 마이크 혼다 의원과 스티브 이스라엘 의원도 참석해 아베 총리가 위안부 강제 동원에 대해 사과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폭동이 일어난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일원에서 한인 피해 업소들이 속출했습니다. 피해는 전업종에 거쳐 발생하면서 40여 곳이 넘었는데요. 보고되지 않은 것까지 감안하면 실제 피해는 더 클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메릴랜드 한인식품주류협회는 갈수록 폭동으로 인한 피해 업소가 늘면서 40여 업소를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송기봉 회장은 협회로 걸려오는 전화 중 상당수는 피해를 당했다는 간단한 내용만 밝히고 업소명 등을 남기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체적인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리커스토어와 그로서리, 뷰티 서플라이 업종의 피해가 컸습니다. 볼티모어 폭동 이후 피해 복구 작업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메릴랜드 주지사 부인인 유미 오건 여사도 한인 피해자들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유미 여사는 29일 오후 7시 메릴랜드 한인 단체장 회의에 참석한 데 이어 오후 9시 30분에는 피해자들과 만나 앞으로의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이번 폭동의 원인이 된 흑인 청년 프레디 그레이 사망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과격 시위가 재발할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기환 신임 뉴욕 총영사가 본방송을 방문하고 앞으로의 계획과 포부를 밝혔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인 뉴욕 한인사회의 역할을 강조하고 동포사회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보도에 금홍기 기자입니다. 지난 7일 부임한 후 뉴욕과 뉴저지 등 관할 지역 주정부, 의회 관계자들을 방문하는 등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김기환 뉴욕 총영사는 어제 오후 부임 인사차 본방송을 방문한 자리에서 뉴욕 한인 동포사회를 동반자로 생각하고 주요 현안을 함께 소통하며 의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이제 각 분야에서 이제 생각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아무래도 그 동반자가 이제 우리 한인 동포사회 각 분야에 있는 또 그 지역 단위의 동포사회하고도
긴밀히 소통을 하면서 의논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 총영사는 한인 1세대들의 노력이 경제적으로 많은 성과를 이뤄냈다며 자녀들의 정책성 확립을 위해 총영사관에 더 많은 노력과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자칫 이제 생활에 쫓기고 여러 가지 이제 자식들의 교육을 미국 이제 교육에 맡기다 보면 여러 가지 한국의 정체성, 언어 교육, 역사 교육 이런 것들이 좀 뭐 다 열심히 합니다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소홀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저희가 총영사관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총영사는 또 해외 공간이 창조 경제의 혁신센터가 되어달라는 대통령의 부탁이 있었다며 뉴욕이 한미 간 창조 경제 혁신센터의 1번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동포사회의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대통령님께서 각 해외 공간이 창조경제 혁신센터의 기능을 좀 10분 해다오 하고 말씀을 특히 당부를 하셨기 때문에 뉴욕이 하여간 한미 간의 창조경제 혁신센터의 1번지로서 자리 잡도록 노력을 할 겁니다. 여기서도 우리 한인 동포들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김기한 총영사는 지난 2011년부터 주미 한국 대사관 경제공사로 재임하며 한미 FTA와 한국인 전용 비자 법안 추진 등의 핵심 사업에 참여했고 지난 4월 7일 뉴욕 총영사로 부임했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끝내 한인 회장이 2명이 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뉴욕 한인회. 아직도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민선 회장 당선자가 민승기 회장에게 한인 회관을 함께 공유하고 회장 취임식을 법정 공판일 이후로 미루자고 제안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박민기 기자입니다. 지난 26일 제34대 뉴욕 한인회장 당선증을 교부받은 김민선 회장 당선자가 민승기 회장에게 2가지 제안을 전달하며 무의미한 대립을 중단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어제 선거대책본부 관계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가진 김민선 회장 당선자는 민승기 회장에게 뉴욕 한인회장 임기가 시작하는 5월 1일부터 뉴욕 한인회관을 함께 공유할 것과 이번 주 금요일로 계획된 2사람의 회장 취임식을 법원 판결이 나오는 13일 이후로 미뤄 한인 사회의 혼란을 최소화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취임식을 우리 둘 다 5월 13일 법정 공판이 있는 날 이후로 우리가 유보를 하기를 저는 제안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대화를 할 용의가 있으니 내일 29일 6시, 오후 6시까지 이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 당선자 측은 어제 민 회장에게 자신의 제안에 대한 공식 답변을 오늘 오후 6시까지 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민 회장은 이번 제안을 단번에 거절했습니다. 저희들은 일단 예정대로 5월일날 취임식하고 그리고 5월 13일날 이제 김민선 전 후보 측에서 소송했던 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고요. 그리고 법원 판결에 맞춰서 지면은 다시 선고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기면은 처음 계획대로 신뉴욕 한인회의 건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그런 예정입니다. 민 회장은 역대 회장단 협의회의 주도 아래 치러진 탄핵총회는 법적 효력이 없는 불법 총회였다며 자신은 예정대로 이번 주 금요일에 취임식을 거행하겠다고 밝혀 대립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N 뉴스 박민기입니다. 한국 정부와 펜실베니아주가 운전면허를 상호 인정하는 협정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협정이 체결되면 펜주 주민들은 한국 면허증으로 펜주 면허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뉴욕 총영사관 관할에서는 처음입니다. 뉴욕 총영사관은 운전면허 상호 인정과 관련해 펜주 교통국과 사실상 협정 체결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펜주 정부는 협정의 한국어 번역문 내용에 대한 검토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펜주 정부의 검토가 끝나면 협정문이 한국 외교부로 보내져 최종 승인을 받게 되고 협정 체결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또 협정은 서명 즉시 발효됩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5월, 늦어도 6월에서 7월에는 펜주에 거주하는 한국 국민들이 별도의 시험 없이 한국 운전면허증으로 펜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로써 펜실베니아주는 뉴욕 총영사관 관할 5개 주 가운데 한국 면허를 인정하는 최초가 되고 미국 전체에서는 16번째 주가 됩니다.
하지만 한인이 밀집된 뉴욕과 뉴저지주는 지난 2001년 발생한 9.11 테러의 영향으로 어떤 국가와도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약을 체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 영사관 관계자는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지 추진할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무부가 최근 미국인들에게 단체 여행도 안심할 수 없다며 북한 여행의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지난해 11월에 이어 6개월 만에 북한 여행 경고를 다시 발령했는데요. 북한 여행 시 미국인들의 납치나 장기 억류의 위험이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국무부는 23일 자체 여권 및 해외여행 관련 웹사이트에 올린 북한 여행 경고문에서 미국인은 어떤 형태로든 북한을 여행하지 말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웹사이트에 북한 여행 경고를 발령하면서 북한 당국이 자국의 형법을 임의로 적용하기 때문에 체포 또는 장기 구금의 위험이 있음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무부는 미국인이 북한에서 국내와 다른 해외여행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행동으로 체포와 장기 구금 대상이 되고 있다며 북한 당국은 비자 없이 북한 영토에 고의 또는 실수로 넘어간 미국인뿐만 아니라 합법적 비자로 입국한 미국인까지 체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단체 관광을 하거나 여행 안내원을 고용했다고 해도 북한 당국의 구금이나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북한 당국이 입국 시 휴대폰 소지를 허용하더라도 북한에서는 사생활 보호가 되지 않고 통화 내용이 도청될 수 있음을 명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대중교통 요금이 인상된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또다시 요금 인상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측은 뉴욕 주의회가 지원금을 승인해주지 않을 경우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7일 로버트 포란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의 최고 재무책임자는 5개년 장기사업계획 예산안에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재원 조달 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은 150억 달러에 대해 뉴욕주의회가 지원금을 승인해주지 않을 경우 대중교통요금과 통행료의 15%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9월 이사회 승인을 받은 5개년 장기사업계획 예산안은 총 320억 달러의 소요 예산 가운데 150억 달러에 대한 재원 조달 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포란 최고 재무책임자는 최소한 2년 동안 주의회에 대규모 지원이 필요하고 만약 채권 발행 등으로 이를 충당할 경우에는 사업을 중단하거나 요금을 인상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교통요금이 15% 인상되면 뉴욕시 전철 기본요금은 현재 2달러 75센트에서 3달러 15센트로 30일 무제한 메트로카드는 현재 116달러 50센트에서 130달러로 인상될 전망입니다. 조지 워싱턴 브릿지에서 오는 4일부터 약 일주일간 보수공사가 진행됩니다. 이번 보수공사로 어퍼레벨 도로의 야간 운행이 통제됩니다. 미리 일정을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뉴욕 뉴저지 항만청은 오는 5월 4일부터 밤과 새벽 시간을 이용해 어퍼레벨의 철제데크 교체 공사 등을 일주일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보수공사로 인해 5월 5일부터 7일까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차량 운행이 통제되고 금요일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통제됩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야간에는 공사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항만청은 단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다리 개보수 공사의 일환이라면서 운전자들은 로어 레벨을 이용하거나 공사 시간대를 피해서 운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로어 레벨을 이용할 수 없는 트럭이나 버스 등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공사 이후에도 어퍼 레벨에서는 계속 개보수 공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2017년부터는 다리에 설치된 메인 케이블과 로프 등의 교체 공사가 시작될 계획입니다. 네팔에서 대지진이 발생한 지 벌써 일주일째입니다. 이 지진으로 무려 6천여 명이 사망하고 수백만 명이 집을 잃은 채 하루하루를 힘들게 보내고 있는데요. 유엔을 비롯한 전 세계가 네팔을 돕기 위해서 적극적인 구호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망자가 더 늘어나면서 한시라도 빠른 구조가 필요한데요. 작은 관심과 도움도 절실한 때입니다. 한 명이라도 더 무사히 돌아오길 기원합니다. KBN 뉴스 주간 브리핑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